드디어 8월 검정고시가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문법을 좀 어려워 하시길래 문법 부분만 최신 기출 문제로 잠깐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신 기출 문제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기존 기출 문제를 조금 몇 회분이라도 좀 풀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초졸 국어인 경우에는요, 기출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회분에서 5회분 정도 하고 나면 요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스스로 조금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 순수 문법 문제만 좀 봐드릴게요. 2번이 보니까 순수 문법 문제네요. 다음 중 낱말의 짜임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나중에 중절, 고절에서까지 나오는데요. 대신 문법 용어가 달라지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파생어다, 합성어다, 뭐 복합어다 이런 문법 용어로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초절 검정고시에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단어가 나눠지는지 아니면 나눠질 수 없는지에 따라 낱말의 짜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번 겨울이라는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번 모래라는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4번 바위라는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하고 위라는 말을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눠질 수가 없죠. 하지만 2번 더신이라는 말은 나눠질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더 플러스 신으로 나눌 수 있죠. 대신 더 대신에 신 앞에 뭐 꽃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덧을 쓰고 뒤에 니, 그러니까 치아를 뜻하는 이를 집어넣으면 덧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낱말의 짜임이 나눠짐으로써 다른 말하고 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나머지 1번, 3번, 4번처럼 나눠질 수 없는 말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수 문법 문제를 찾아볼게요. 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졸에서 동음 이어라는 문법 용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실 거예요. 근데 초절 검정고시에서는 이게 발음은 똑같은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문맥상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면 되겠죠. 우선 이런 거를 중졸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요, 동음 이어라고 합니다. 미리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즉 뭐냐면 발음은 동일한데 의미는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라는 말이 나왔죠. 이 배라는 말이요, 짧게 발음해서 배 하고 길게 발음해서 배 하고 발음하는 거가 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짧게 발음해서 배라고 하는 것은 먹는 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 배 있잖아요. 똥배. 요것도 짧게 발음합니다. 아니면 동동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짧게 발음해요. 그렇지만 길게 발음하는 배, 그러니까 수학에서 많이 쓰죠. 곱하기 2, 곱하기 3, 2배, 3배 이럴 때는요, 배가 좀 길어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중졸, 고졸에서 소리의 길이로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좀 이거는 예습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초절 검정고시 수준의 문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는 배를 사오셨다라고 했어요. 맛있는 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먹는 배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랑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나는 배가 아파, 배가 많이 아팠다. 이 배는 무슨 배일까요? 네, 똥배겠네요. 그쵸? 똥배. 그 다음에 나는 동생과 함께 배를 먹었다.
요거는 뭐예요? 먹는 배겠네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2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이거는 통통배겠네요. 그쵸? 4번 나는 동생보다 연필이 2배 많다. 이거는 곱하기 2, 2배, 배수할 때의 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고요. 만약에 이게 중졸이나 고졸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소리의 길이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소리의 길이가 긴 거를 찾아라. 그러면 그때는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법은요. 국어든 영어든 비슷해요. 개념을 제일 기본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졸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포함되고 고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포함돼서 기본 개념에서 자꾸 이렇게 뭐예요? 케이크에 층 쌓듯이 이런 식으로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문법 문제가 13번에 나왔네요. 문장 선분의 호응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졸 고졸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호응 관계라는 것은 어울리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를 이렇게 찾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초절에서는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절 고절에서는 그게 좀 더 문법적으로 분화가 돼서 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뭐 이제 시제의 일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절 검정고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좀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국어 실력을 믿으세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누나가 술래에게 잡혔다. 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물론 이제 이게 중고절에 가면 피동 전미사로 인해서 피동형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굳이 초절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상하다 하면 그게 틀린 문장입니다. 2번 내일 동생은 동화책을 읽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말은 미래잖아요. 근데 읽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과거죠. 그러면 내일이라는 말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기 어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동생은 동화책을 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읽었다라는 말을 살리고 싶으면 어제 동생은 동화책을 읽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제의 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왜냐? 읽었다라는 말이 과거인데 내일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를 썼구나. 혹은 내일이라는 말이 미래를 뜻하는데 읽었다라는 과거를 뜻하는 동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역시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다. 이거는 이제 높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4번은 나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별로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7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법 문제이네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다음 짜임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짜임에 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중졸에서 중3에서 나오거든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품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졸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앞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주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 누가 뭐 했냐, 무엇이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어와
주어가 어떠했는지, 어찌했는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떠하다는요,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때 품사에서 배웁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용사라고 하죠. 그리고 어찌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작이니까 뭘까요? 동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이다라는 게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라고 나오는데요. 이 무엇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와 같은 체온이라고 얘네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체온 뒤에 이 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무엇이다의 꼴로 서술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절까지 조금 더 플러스로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초절 문제를 한번 다시 들어가자고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꼴로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물을 뜻하는 거겠네요. 그쵸? 사물을 했으면 누가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물이 사람 아닌 거를 찾으니까 이거는 나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도 사람이잖아요. 얘가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감은 하늘이가 되겠죠. 근데 어떠하다라고 했어요. 어떠하다는 아까 뭐라 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했죠. 그래서 뭐예요? 파란 상태를 나타내니까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요 예시가 무엇이다 꼴로 나오면 여기 이다라는 말이 있고 명사를 뜻하는 과일이 나오니까 그때는 답이 요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어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한다. 서술어는 3개가 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있다. 어찌하다는 동작을 말하고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을 말하고 무엇이다는 이런 식으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나 그 뒤에 서술격 조사가 온다.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요. 근데 뭐 대명사나 수사까지 안 나오고요. 보통 초절에서는 명사로만 나와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과일이라든지 상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절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몇 가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시간적 배경이라는 말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배경에는 초절에서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요. 공간적 배경은요, 장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시간적 배경은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시간적 배경을 넓게 보면 계절적 배경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월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몇 시 몇 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윗글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은 뭔가 시간과 계절,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계절도 들어가고요. 몇 시 몇 분도 들어가는데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공간적 배경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장소인 공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절에서도 비유 표현으로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지규법, 그 다음에 은유법, 의인법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절 때도 편해요. 지규법은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비유법이 그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듯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규법이에요. 그리고 은유법 같은 경우는요, A는 B다 꼴이에요. 또는 A의 B다 꼴.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은유법이 되겠죠. 그리고 의인법 같은 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웃음 짓는 공책 이렇게 할까요? 공책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웃음을 짓는다고 했겠으니까 이런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직유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거의 8, 90%가 직유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같은 비유적 표현 방법은 보았더니 뭐예요? 가시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직유법입니다. 그럼 직유법은 가시나 드시나 처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잘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속담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절, 고절에서는 한자성어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초절에서는 속담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속담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이제 네이버 이렇게 사전이 있거든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속담 관련되는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문제 한번 볼까요?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속담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원숭이 얼마나 나무를 잘 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속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또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주 접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절 검정고시에서 또 잘 나오는 거가 시도 물론 잘 나오지만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희곡이라고 중절, 고절 때는 배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대본과 관련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늘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년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셔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본에서요. 항상 가로 안에 있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요.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문 또는 지시문 이러한 것들은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이나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19번 같은 문제는요. 나중에 중졸에서도 아주 단골처럼 나옵니다. 물론 선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이렇게 약 한 박자 비틀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 그 작품의 뭐 시라든지 희곡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소설의 특징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해드릴게요. 운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리듬과 관련된 거잖아요. 바로 시입니다. 그 다음 주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뭔가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논설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초절에서는 주장하는 글로 나오는데 나중에 중절, 고절에서는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 이거는 초절에서는 설명하는 글로 나오지만 이게 중절, 고절에서는 설명문으로 특징이고요. 공연을 한다, 무대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바로 위에 같은 대본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중절, 고절에서는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번의 답은 이건 대본이잖아요. 뭐에 해당할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문법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순수 문법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을 조금 플러스 알파로 보충해서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8월 달에 시험이잖아요. 그때 시험 보는 날 제가 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답지를 보시면 대체로 합격 여부를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기출문제 해설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공부 한번 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최신 기출문제의 전체를 다 해설한 것은요. 여러분들 카테고리에서 초절로 들어가 보시면 초절과 관련되는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올려놨어요. 21년도부터 올렸나 19년도 문제부터 올렸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를 보시면서 적어도 한 3개년 문제 정도는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주 더운 여름이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텐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저희 집 바로 앞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매미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데 매미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지금 조용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